외교장관 특사로 중동을 방문하셨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5일부터 9일까지 쿠웨이트, 바레인, 이라크, 저희 방송 나오고 나서 바로 가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중동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릴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전쟁 여파로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이제 상황에 가서 우리가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한국의 위치를 생각해서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가서 실질적으로 요번에 가서 그 특히 거기 보면 우리 그 기업들도 아직 활동하고 있고요. 교민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 강원식 대통령 특사가 그 사우디, UAE, 카타르를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병화 특사가 이란도 갔는데 사실 요번에 제일 그 피해를 많이 받은 나라가 쿠웨이트, 바레인이고요. 이라크도 이제 신정부가 곧 출발할 예정이며 전쟁은 어쨌든 끝날 테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서 지금 가서 관리해야 된다. 예. 꼭 전쟁이 끝나지 않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협력을 하자. 그런데 그런 중요한 임무를 문 대사님한테 맡겼네요. 제가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이라크라든가 리비아 이렇게 전쟁 비슷한 상황에도 있었는데요. 이게 사람들이 심적으로 굉장히 어떤 많은 고통을 그리고 긴장감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이 종전이 돼야 되는 분명히 거죠. 이전과는 예, 달랐어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어떤 국가는 그 석유 장관이 저를 맞았는데 그 원래 건물에서 영접을 못하니까 임시 건물에서도 공격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거리 곳곳에 약간 피격을 받은 흔적들이 그런 심리적 압박이 있겠다. 언제 날라올지 모른다는. 네네. 그래서 그 특히 어떤 나라는 제가 그 나라 꽃 국화가 있는데요. 요거를 핀을 달고 갔습니다. 이게 이제 사막에 나는 노란꽃인데 이게 희망, 끈기, 인내 이런 걸 이제 상징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장관을 만났는데 에너지 장관을 그 면담이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저한테 가까이 오더만 이 핀을 보면서 지극히 쳐다보면서 말을 안 해도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 고맙다. 이런 상황이 와줘서 고맙다. 이게 전달되더라고요. 디테일이 강하시니까 딱 그걸 알고 꽂았고 상대방이 그걸 또 알아봤고. 뭐 그렇습니다. 외교니까요. 예. 훌륭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건 어디 교과서에 있는 게 아니고 네. 그건 이게 지금이라면 이런 것을 꽂는 게 좋겠다 생각하신 거잖아요. 외교적 직관입니다. 외교적 직관.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교적 직관이라는 용어가 따로 있지는 않죠. 만드신 용어죠. 지금 만들었습니다. 특사로 계속 그 일을 하셔야 되겠는데. 네. 충분한 달일 텐데. 아니 이런 분이 진짜 외교 무대에 있어야 돼요. 그럼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외교관으로서 충분히 훈련됐는데 그래서 선을 안 넘어가지만 즐겁게 분위기를 얼마나 좋겠어. 쿠웨이트 꽃 이름이 뭡니까? 아르파즈라고요. 아르파즈? 노란 꽃이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꽃인데. 이게 뭐 일단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회담입니다. 이 대만 문제가 가장 핵심에 걸려 있는데요. 지금 미국 우리한테 동맹 현대화 이름으로 그렇지. 우리를 대만 해협에 끌어넣으려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 바탕에서는 대만이 안정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본이 대만을 핑계로 계속 재무장을 가속화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대만 문제가 안정화되면 일본이 재무장을 가속화하는 명분도 상당히 수그러들 수 있고 어쩌면 이번이 둘이 중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 같은데. 진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파키스탄하고는 달리 중국은 실제적으로 양국에 중재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 놓치면 아마도 두 사이에서 합의를 통한 중재는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군사안보 이슈로서는 중국의 이제 핵무장입니다. 중국 그 미국과 러시아가 뉴 스타트 그러니까 이제 신 전략무기 감축 협정을 종료시켰지 않습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야 중국 너네 세 번째 핵 보유국이니까 너네도 들어와야 돼 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중국이 하는 얘기는 뭐냐? 무슨 소리냐? 너네 전략무기 감축 협정을 통해서 제한을 받긴 했지만 핵무기가 너네는 1,550개야. 우리는 지금 600개밖에 없어. 2.5배가 너네가 많은데 어떻게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감축 협정을 하니? 이건 이제 한편으로는 중국이 급속하게 핵무기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2030년에 4년밖에 안 남았는데요. 2030년까지 한 1,000기의 핵무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1,500기까지. 미국한테 맞추겠다 최소한. 네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관세가 지금까지는 중요한 이슈였는데 사실은 이슈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의 무역량을 거의 10%대로 확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중국은 관세는 올리려면 올려라. 지금 팔고 있는 정도는 다 니네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든 말든 상관없다. 이런 그런 상관없어, 우리는. 이런 상태이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반도체 제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국으로서는 핵심적으로 바라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제재를 풀어달라고 하는 거고 그런 점에 있어서 젠슨왕이 마지막 알래스카에서 합류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최소한 양국 간의 스몰 딜에서는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게 이란이
미국의 프리덤 작전에 동참해달라고 미국이 전 세계에 말하고 있을 때 한국이나 중국이나 프랑스를 공격해 버리면 미국 요청에 힘을 실어주는 건데 이란이 바보도 아니고 이란이 한 게 아니라 이란이 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은 다른 세력의 작전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사실 이제 이란이 공격한 선박 또는 그 선원들은 중국, 뭐 프랑스, 태국, 인도, 말타, 파나마 여러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국가를 지목해서 한 것보다는 호르무즈의 어떤 그쪽으로 항해하는 국가 그 배들은 무작위로 어떤 타격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까지 우리나라든 중국이든 이게 다 가해자가 누군지 지금 밝혀지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어느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의심도 해볼 만하죠. 그렇습니다. 예. 이란의 정부군의 핵심이 우리 배를 공격할 가능성 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중국 배도 받았고 프랑스 배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다른 가능성인데 다른 가능성은 뭐 우리 정부가 잘 조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교부 장관이 뭐 민병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민병대는 뭐 사실 여러 세력이 결합될 수 있거든요. 미국 세력이 결합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 세력이 결합될 수도 있어서 그런 가능성까지 다 열어두고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사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이란이 아닌 다른 민병 세력이 공격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네,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국가를 단정하는 거는 좀 면밀한 조사가 있어요. 그렇지만 쿠르드 민병대는 이런 사태에 여러 가지 안보라든가 자국의 어떤 미래를 생각해서 개입을 잘 안 하려고 다른 면명대를 예, 하세요. 이라크, 리비아 이런 데는 3,000개 이상이 있었습니다. 3,000 개요? 예, 예.